네, 오늘 수능 날인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아주 힘차게 오늘 응원하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5개항의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민간기업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공작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1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의 경기도가 북한과의 경협 창구로 내세웠던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8년 12월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에는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43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이고 북한의 대남 공작 총책입니다. 조선아태위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 사업기관입니다. 이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 묻습니다. 첫째, 쌍방울의 7만 달러가 북한의 대남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우리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밀 접촉과 불법 뇌물 상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둘째,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액이 7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100억 원에 가까운 큰돈입니다. 쌍방울이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 2019년 1월입니다. 북한 조평통위원장 이선권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북한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비밀 접촉의 대가로 뒷돈을 예외 없이 요구했습니다. 쌍방울이 2018년 말 2019년 1월에 건넨 돈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은 아닙니까? 셋째, 쌍방울이 640만 달러의 거금을 북한에 건넨 것은 2019년 1월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롤렉스 명품 시계 10여 개가 북한 고위층에 전달됐습니다. 한 달쯤 뒤인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의 달러를 상납한 것은 아닙니까? 넷째,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얻는 조건으로 700만 달러 가까운 돈을 북한에 비밀 송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사업권은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서 따낼 사업권이 뭐가 있습니까? 임가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폐쇄됐고 북한에서 희토류 등의 광물 자원을 채굴해서 반출하는 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쌍방울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거액의 달러를 쪼개서 중국으로 밀반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이 무슨 대북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대북 불법 송금의 대가로 쌍방울에게 국내에서 무슨 편의를 주기로 한 것입니까? 김대중 정권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5억 달러를 불법 상납했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묻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국법 질서를 위반하면서 진행한 대북 불법 상납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 뿐입니까?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현금들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스캔들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 교체 후에 처음 있었던 국정감사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5년간의 총체적 실패를 모두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국정감사였습니다. 11월 중에 국정감사 백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실정과 후속 대책만을 따로 모아서 오늘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에 대한 총평, 외교 참사, 국방안보 참사, 경제부동산 참사 등 8개 분야별 실정 현황,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 대책 등으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언론에도 PDF 파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8개 분야별 실정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례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퇴행시키는 그런 5년이었지만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사법 시스템 붕괴가 가장 참담한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습니다. 또한 고법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등으로 법원이 인기투표장으로 전락했습니다.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2016년 대비 민사소송은 무려 3배, 형사소송은 2배나 증가했습니다. 법원의 정치화와 코드 인사의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비단 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이 파괴되고 퇴행된 시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서 조금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 운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들께서 엄정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상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보도와 각 상임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1,000억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 4천억가량이나 정액되고 정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예산도 삭감했고 용산공원 개방을 위한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도 대부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되었던 것인데 참으로 의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목리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 탐사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도 거의 모두 명단 공개에 반대했고 주한 대사관 한 곳은 공식 항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민주당은 공범에 가깝습니다. 민들레와 더 탐사는 민주당의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들레는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탐사는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 의원과 협업을 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명단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해봐야 이 말을 믿을 국민들은 없습니다. 속내는 어떻든 이번 참사를 정쟁화해서 불순한 정치적 이속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연좌농성에 들어간 것도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날 유족 한 분은 손이 덜덜 떨려서 일을 못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세월호에서와 같이 안타까운 희생을 정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하고 낭비하는 최악의 죄가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주당의 금투세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예정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신동군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로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금투세가 강행되면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많은 개미 투자가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금투세 유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를 위한 법안은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데 민주당발 금투세 논란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실효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데 정책에 정략적 목적이 있으니 바꿀 수도 없고 아집을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내적 경제 위기 요인들만으로도 경제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안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불통과 아집이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민생을 위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강행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삼고 개미의 목을 비트는 상장 폐지 정치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오기와 증오의 정치 거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각 시도당에 이태원 참사 서명운동을 위해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서명인은 목표까지 세워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국회에도 이재명 방탄 텐트가 이미 쳐져 있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 명의의 이 공문을 통해 운영 시간과 출퇴근 시간, 1인 피켓팅을 하라는 홍보 지침까지 하달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 묻습니다. 목숨 걸고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함께 여행 가고 골프를 쳤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문조차 거부했던 이재명 대표가 세상의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추모 운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주변과 측근 4명이 죽고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해도 손길 한번 잡아주지 않던 분이 당을 동원하여 추모를 외치는 것에 어느 국민이 공감하며 진심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애도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의 슬픔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폐륜적 정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애도보다 자기 이익이 먼저이고
위족의 위로가 아닌 자신의 정치가 먼저 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대표께서 하실 일은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젠 최측근 2명이 구속되었거나 구속 대기 중이니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